네, 일요일에 니체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 이제 제가 글로 남긴 거는 88까지 올리고 있는데, 이제 너무나 인간적인은 넘어갔고, 이제 아침놀이라는 저서를 바탕으로 한 아포리즘을 이제 옮겨 적고 이제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64번째 정직이 저지르는 오산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포리즘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에 수록되어 있는 아포리즘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비밀로 해온 것을 때로는 최근에 사귄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된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을 꼭 붙들어 놓는 가장 견고한 고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흉금을 털어놓는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고통을 수반한 이야기인가를 느낄 만큼 충분하게 이를 알고 있지 않다. 그들은 배반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않고 우리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만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랜 친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니체도 그랬고, 우리도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 속에 담아두었던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떤 친분을 위해서, 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혹은 우정의 어떤 상징성이 담겨있는 메타포로서 던지는 경우가 있죠. 어릴수록 실수도 많이 하고, 관계가 좀 모호할 때 이제 오히려 더 비밀을 털어놓는 경향성도 있고, 아니면 보통은 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많이 그랬던 것 같고, 뭐 최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굉장히 이제 각별해지는 경우면은 굉장히 많은 비밀들을 이제 생길 때마다 털어놓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사귄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또 아포리즘상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에게 털어놓는다는 거는 어떤 집단 안에서 자신의 어떤 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나름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어떤 이 관계에서 고삐를 그 비밀 이야기가 고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털어놓은 경우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니체도 이 경우와 비슷한 사례를 바그너와의 관계에서 겪었죠. 저도 이 해당 책 하루 한 장 니체 아포리즘 그 해석을 보다가 알게 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니체가 겪었던 어떤 성적인 문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약간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바그너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주치에게 얘기했는데, 그 주치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그너가 그 이야기를 알게 돼 버린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니체가 겪었고, 굉장한 이제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바그너랑 틀어진 이유는 뭐 대체적으로는 바그너의 어떤 예술적 경향성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해졌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가치관이 많이 충돌하면서 결국 그 우정이 깨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 너무나 인간적인이란 책이 써진 시기랑 니체와 이제 바그너와의 사이가 틀어진 시기가 정확히 어떤지는 제 타임라인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연역을. 근데 이제 어쨌든 니체도 이제 우정을 쌓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기 어떤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까지 알게 돼서 그로 인해서 좀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죠. 니체 입장에서는 먼저 털어놓은 건 아니었으니까.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약간 그러니까 내 비밀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정보를 많이 털어놓는 방법으로 좀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연팔이죠, 사연팔이. 나 이렇게 이런 사연이 있어, 저런 사연이 있어. 근데 어린 시절 같은 경우는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연도 없으면서 그렇게 사연팔이를 했나 싶기도 해요. 진짜로 이제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생기다 보니까 꼭 뭐 말할 수 없다는 사연이 말하면 내가 불편하기보다는 상대가 불편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죠. 이 그 뭐랄까 성인이 되면 성인이랑 웃기긴 한데 그냥 이제 이야기들이 뭔가 구질구질한 것도 많고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는데 이제는 남들한테 사연팔이를 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나만의 사연들이 많고 그리고 그 사연들을 말한다고 해서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좀 더 뭐 친분이 더 돈독해진다든가 그 사연을 공감한다든가 이런 경우보다는 별로 알려질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 그 주변에 퍼뜨려지면서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뭐 어떤 평판이란 게 이런 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쓸데없는 소문이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굳이 이제 사연팔이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내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현재의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좋게 가는 거고 별로라고 생각하면 별로인 걸로 가는 거고 예전처럼 어떻게든 사연팔이를 해서라도 나의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뭐 연민이든 뭐 친근함이든 뭔가를 주려고 했던 행동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새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이제 보자면 니체는 이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고통스러움보다는 제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그너와의 어떤 그런 정서적 교류라고 해야 되나 학문적 교류. 니체는 철학과 문학을 이제 바그너는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음악적인 뭐 그런 것들을 교류했던 그때의 즐거움을 은유하는 건지 다 깨져버린 우정이지만 그래서 이제 친하다는 이유로 뭔가 함부로 대하거나 습관처럼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이게 고통이겠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티키타카가 된다면 뭐 내용상에 뭔가 그런 게 있더라도 유쾌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이 어쨌든 동의가 돼야겠죠. 내가 던졌을 때 피드백이 어쨌든 유쾌해져야 그 관계가 즐겁고 재밌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아무래도 그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다. 상대방이 아무리 친해진 상태라고 해도 어쨌든 상대방에게 어떤 영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저한테도 있겠고 서로 이제 건드리면 안 될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친한 친구 사이일 때도 좀 되게 과격하게 말하다 보면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경우도 많고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뭐 오래된 친구 사이면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술 한잔으로 털어낼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이나 조금 늦게 알게 돼서 친분이 그렇게 두텁지 않은 경우는 오해를 풀기가 어렵고 선을 한번 넘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쨌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뭐 나와 그 상대방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친구 관계라는 게 혹은 뭐 친분을 쌓는 관계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쉽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복잡한데 다만 유쾌한 관계로 유지하고 선을 서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은 이제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요즘은 그렇게 뭔가 친해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사실 그렇게 친분을 막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경우가 드물긴 하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어떤 분위기나 그 자리에서 유쾌한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긴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선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게 꽤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아마 그런 관계인 친구가 이제 밴크보 쓰레기라는 친구인데 뭐 거의 서로 막말하는 사이인데 어디가 선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거의 선을 서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한번 잘 니체의 아포리즘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니체로 한번 녹음해 봤네요. 네, 감사합니다.